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최소 3만 명 이상은 되고 좋게 10만 명은 넘을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럼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어땠을까요? 항복한 일본군의 숫자가 1만 명을 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597년 5월에 도원수 권율이 적진에 밀파된 첩자들의 보고를 정리해서 조정에 알렸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명연합군 진영에 투항한 일본인의 수가 1만 명에 이르러서 왜군 진영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실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항회, 즉 항복한 일본인의 수는 42건에 6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숫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실록에 사야가, 사고서우, 연너고, 사녀문, 요질기, 헌더묵 병이, 평구로, 요시지로, 조사랑, 노고요무, 사백구, 세이서 같은 이름이 보이고요. 또 김기순, 김향이, 이기명 등도 있습니다. 조선 조정이 하사한 이름이 분명하죠. 이 중 가장 유명한 이는 사야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야가의 문집인 모화당집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군의 선봉이 되어 상륙했다가 곧바로 귀순했다라고 썼습니다. 모화당집은 사야가가 출정 전부터 의롭지 못한 전쟁에 나섰지만 동방 예의제국인 조선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사야가에게 벼슬과 함께 김해김 씨의 성을 내리고 충선이라는 이름을 내렸답니다. 혁혁한 무공을 세운 김충선은 조선군에 조총과 화포, 화약조조법을 전수했는데요. 김충선이 이순신 장군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때도 공을 세워서 3번이나 국난을 극복했다 해서 삼난공신이다 라는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훗날 정조임금은 김충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손이다 라는 가짜뉴스를 철석같이 믿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외인 김충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손이다. 임진왜란 때 선봉에 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게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뉴스였죠. 김충선은 정조마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손이다 라고 여길 만큼 전설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야가 즉 김충선처럼 처음부터 귀순을 염두에 두고 참전한 외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왜군들에게도 군량미가 부족해졌는데요. 실록에는 왜적들이 작은 정지에 볏값질이 반이나 되는 밥을 먹는 게 고작이라 배가 고파서 항복하려는 자가 매우 많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또 포악한 장수 휘하의 군사들 가운데 항복하는 자들이 많았는데요.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병사들이 대표적이었죠. 여기에 그들에게 당상간의 관직을 내리며 후대한 선조의 항해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선조는 항해 가운데 검술과 병기 제작에 능한 자에게 파격적인 상을 내려라 라고 했고요. 그들 항해 가운데 여여문이라는 인물이 돋보입니다. 선조실록에는 선조가 요사이 항해 여여문이 병에 걸렸다는데 청겨보고는 있느냐? 내가 항해 여여문을 각별히 후대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실행하고는 있느냐? 라고 관심을 보입니다. 여여문이라는 인물이 누구이기에 선조의 임금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을까요? 여여문은 훈련도감에서 결성한 아동대를 조련한 책임자였는데요. 검술을 익히게 하고 사수를 양성하게 했죠. 그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선조실록은 여여문이 훈련시킨 아동대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에서 합격자가 19명이 나왔다라고 칭찬합니다. 여여문은 일본군의 진법과 전술을 조선 진영에 가르쳐 주었고요. 전쟁터로 달려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여여문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말만 많고 정작 실행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군을 깨워 적장을 모살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책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여여문은 우리 조선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뼛속까지 조선인이 된 겁니다. 여여문의 말을 전해들은 선조는 여여문의 말을 들으니 우리나라 일이 부끄럽다 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98년 5월 명나라군 총사령관인 양호가 여여문을 적진에 밀파하여 적정을 살피라라는 임무를 맡깁니다. 적진에 잠입한 여여문은 적진 3곳의 적병 숫자를 파악해서 선수 형세도를 그린 뒤에 빠져나왔는데요. 여여문의 형세도를 본 양호 총사령관은 은 열량을 내려주었고요. 명나라군은 여여문의 형세도대로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군의 마귀 제독은
여여문을 다시 적진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때 여여문은 왜군 4명의 수급을 베어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명나라 유격장수 파기가 전공을 세우고 돌아온 여여문을 죽이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외적의 수급마저 다 빼앗은 겁니다. 선조실록은 여여문의 죽음을 알리면서 여여문이 베어낸 외적 4명의 수급을 파기가 빼앗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 많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파기가 여여문의 공을 가로챈 혐의가 짙습니다. 우리 조선 하면서 충성을 다한 항해 여여문의 허무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의정 이덕형은 여여문은 임진난 이후로 종군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처자식도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여여문을 포상함으로써 격려해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항해 중에 사백구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경상 우병사 김웅서가 이분의 눈물겨운 활약상을 전합니다. 사백구는 갓도 기요마사 휘하에서 투항한 사람인데 일단 김해부사 백사림의 휘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597년 8월 왜군이 황석산성을 공격했는데요. 이때 백사림을 따라 출전한 사백구가 조총으로 외병 4명을 죽였답니다. 그러나 산성은 함락되었고 몸이 뚱뚱해서 탈출이 어려웠던 백사림은 포로가 될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백구가 성을 지키던 외병들을 겁박해서 백사림을 성 밖으로 탈출시켰고요. 사백구는 백사림을 산속에 숨겨놓고는 다시 먹을거리를 구하려고 외병이 점령한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백사림은 사백구가 배신한 줄 알고 몸을 숨겼는데요. 먹을거리와 의복을 가지고 나온 사백구는 백사림이 보이지 않자 어디로 갔느냐라고 애타게 불러댔고요. 사백구는 겨우 찾아낸 백사림의 허리를 끌어안고 대체 어디 갔다 왔냐라고 반가했다고 합니다. 사백구는 백사림에게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백구와 백사림의 일화를 전한 김웅서 장군은 조선의 유식한 무리도 처자식을 구하지 못하는데 사백구가 비록 오랑캐 출신이지만 지극정성으로 김해부사를 구했으니 조선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에서 한몫 단단히 한 준사라는 항해도 유명하죠. 난중일기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을 격파할 때 장군의 배에는 앙골포에서 투항한 항해 준사가 타고 있었죠. 준사는 바다에 빠진 왜군들을 내려다보면서 저 무늬 있는 붉은 비단옷을 입은 자가 적장 마다시다 라고 지목한 인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다시의 목을 내다 걸어서 외적의 사기를 꺾었고요. 준사가 지목한 마다시는 외장인 구로시마 미치우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적장 갓도 기요마사의 암살 계획을 모의한 항해도 있습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경상 좌병사 고원백에게 항해에 주질지와 학사애가 쫓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은밀하게 고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국 일본을 등졌으니 이미 조선 사람입니다. 마땅히 적의 괴수인 갓도 기요마사를 배워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암살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즉 갓도 기요마사가 다른 장소를 만날 때 거느리는 군사가 10여인에 불과하다. 이때 일본인 중에 내응하고 있는 자와 살해를 도모한다면 손바닥 뒤집듯 쉬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원백이 이들의 말을 믿지 않자 더욱 치밀한 계획까지 일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항복한 죽일기의 사촌형이 고로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고로비가 가토의 가장 가까운 군관으로 있습니다. 고로비 또한 조선 진영으로 귀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내응하면 성사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암살 계획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와 왜와 강화 계획이 틀어질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고로비는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 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권율 도원수는 1597년 11월 벌어진 정진전투에서 포위당한 아군을 탈출시키고 전공을 세운 항해들의 이름을 열거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외적 70여 명을 죽였다. 사고의 어무는 외적의 목을 2급, 요질기, 사가야, 염지는 각 1급씩을 베었다. 손시로는 중상을 입었고 연시로는 전사했다. 외기와 칼, 창, 조총 등을 노획했고 우리나라 포로 100여 명을 구출시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들은 전투와 적정 탐지 외에도 기술 전수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조선은 그들에게서 총검을 주조하고 염초를 꽂는 방법을 배웠고요. 조총의 사격술과 검술도 익혔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1597년 1월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김응서 회하의 항해 중에서
조총 기술자가 많으니 상경시켜서 배우자라는 건의가 올라왔는데요. 이때 선조는 자신있게 밝힙니다. 이제 조선에도 조총을 잘 만드는 자가 많다. 상경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항해 즉 항복한 일본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리는 대목이 있죠. 우리 조선 하면서 충성을 바치고자 했던 여여문 같은 사람들은 너무도 허망한 죽음을 당했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김충선이나 여여문, 사백구 같은 사람들은 실록에 이름자를 남긴 분들이죠. 나머지 10,000명에 달한다는 항해들의 자취는 찾을 수가 없네요. 그들 역시 조선인으로 뼈를 묻고 살면서 후손을 남겼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